사람들은 사랑에 있어서 나이가 중요하다고 믿는가? 18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운명을 극복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가가 이야기의 주제이며 끔찍한 결과에 대하여 그것은 우리 삶 속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최상의 가끔 가장 어려운 것은 감정입니다. 이런 일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듣는 동안 외로움을 느꼈다. 다른 사람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더 중요하다. 나는 더 상처받는다. 이제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함정을 어떻게 발견하나요?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삶에 필요한 지혜를 얻으세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시작해야죠. 제 이름은 임미현입니다. 저는 오늘 63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떨어져 지낸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어리다. 저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내 생각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너무해. 특이한 세상. 나는 살아남기 위해 그곳을 떠났다. 나는 아이들을 돌보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장식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문을 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그곳이 바로 살 곳이에요. 그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간다. 신선한 것을 따서 하루 종일 즐겨보세요. 고객으로서 저는 이렇게 매장을 엽니다. 달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제가 만든 음식은 손님들에게 맛있어서 그들은 떠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네요. 나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나요? 처음에는 남편이 없는데 익숙해졌어요. 밤에 혼자 식사하는 건 힘들어요.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매우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것, 더욱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사랑은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매일매일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나는 가게가 깨끗할 때 문을 열고 일한다. 옷을 입은 남자. 내가 들어갔을 때 나는 이상한 얼굴을 보았다.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혼자 식사하실 거라고 들었어요. 제가 왔을 때 여기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그는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메뉴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그는 갈비찜을 주문한 뒤 한 입 베어 물었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놀랐다. 정성을 담아 만든 맛있는 음식. 저는 이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은 엄청난 호평을 받았지만 그날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내 마음의 한 부분은 나도 모르겠어. 그러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 가게에 간다. 그의 이름이 김동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보다 45살 많은 남자. 저는 18살이고 외롭습니다. 저는 종종 식당이나 다른 곳에 갑니다. 저는 손님들이 모두 돌아온 뒤에 이런 일과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요리법은 정말 놀랍네요.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요리 실력은 정말 놀랍네요. 특별한 점은 그의 칭찬이 너무나 단순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 이상입니다. 매장에 오는 시간 때문인가요? 가끔 그가 가게에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제가 일로 바쁠 때는 항상 저를 지원해 주셨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거나 힘든 일을 할 것이다. 사장님은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까지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휴식을 취하세요. 저는 지원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중요해요.
오랫동안 혼자 지냈기 때문에 그게 위안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런데 누군가 모든 짐이 다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동원은 언제 매장을 오픈하나요? 당신이 여기 없는 날에는 나는 조금 허전함을 느껴요. 고려하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내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 마음이 느낀다. 내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반면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마음. 이 나이에 이런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그는 아이예요. 내 불안을 조롱하듯이 사용하다.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미현이라고 부르더군요. 실제로 오늘 얼마나 멋진지요. 나는 즉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 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도 없더라도 그 사람은 옳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나를 알아보시나요? 동원 씨? 저는 3개월 동안 한국 식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매장에는 하나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 테이블이 가득 차서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방과 주방을 오가며 손님을 모시다. 사장님, 갈비찜을 여기로 보내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레스토랑 안에서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요리는 다음과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사서 팔자마자 가게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기서 사라졌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자 중년 남성 손님 3명이 보였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붉어졌다. 빈 소주병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짜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에게 식사비를 지불해달라고 부탁하는 순간 나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제가 일하고 있을 때 번개를 맞았습니다. 가끔은 까다로운 손님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목소리.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아요. 지금은 다른 이벤트를 준비 중이 아니신가요? 나는 관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손님은 당신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더욱 오만하게 들렸다. 내가 제시했으니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젊은이들은 올바르게 요리해야 합니다. 맛이 없다면 이런 곳에서 왜 식사를 해야 합니까? 친구 때문에 슬퍼요. 그 말에 내 가슴은 위협을 받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해요. 하지만 나이가 많을 뿐이죠. 음식도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없애야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합니다. 저는 개인으로서 손님에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웃음을 멈출 수가 없네요. 그리고 나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음식을 사지 않을 것이다. 다른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적은 양만 주겠지만 손님은 더 달라고 하더군요. 나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일어나서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그 소리는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디에나 나는 돈을 내지 않고 이 음식을 봤다. 우리를 거지로 여기고 먹을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비즈니스 연결.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없다. 저는 무서웠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는 손님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움의 목소리. 저는 그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씨앗인데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 손님들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동원 씨.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세요.
이 집에서는 음식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놀랍습니다. 수락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 사장은 시장에 갔다. 우리는 매일 좋은 재료로 요리합니다. 저는 제가 먹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요. 그 사람 외에 나는 무례한 단어입니다. 손님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 무례한 것입니다. 차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귀하의 개입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지불합니다. 먹다. 음식인데도 동원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더 확실하게. 고객으로서 당신은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당신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모든 고객이 여기에 있는 셈이죠. 당신들 때문에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행동은 피하세요. 새로운 손님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게에 있는 모든 것은 제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보면 거칠어 보인다. 그는 가게를 나가면서 돈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나는 숨을 내쉬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동원이 당연히 뒤를 따를 것이다. 나는 여기에 있어요. 미연아, 괜찮아? 나는 여기에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즉시 2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모든 일은 제가 책임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동원아. 동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미현 같은 사람이. 그날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됐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의 얼음벽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무너지고 있어요. 동원 씨께서 가게에 오셨을 때 나는 기뻤고 가게를 닫았다. 그 후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화한 날, 나는 내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 동원 씨, 점점 가까워지는 건가요? 6개월 후 친구들, 봄날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청소를 했습니다. 동원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머물러서 나를 도와주세요. 청소 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만나보세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창밖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매장 안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동원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찡그렸다. 미연아, 말할 게 있어.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잠시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내려갔어요.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동원 씨, 문제가 있으면요.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한쪽 다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미연아, 나는 성공할 거라고 믿어.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나다. 당신은 나보다 18살 많은 걸 알아요. 하지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진지해. 제게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 다시 바다를 사랑하게 되었다. 18세 이하. 사람과 현실. 무언가 문제가 있나요? 저는 할머니와 같은 나이입니다. 실제로 내 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이는 여전히 강했다. 그는 두 손으로 내 손을 꽉 잡았다. 미연아, 너는 내 눈에 있다고 했잖아. 어린 소녀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당신의 정신, 영혼, 그리고 힘. 나이 차이도 많고 외모도 좋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소통이 중요하죠? 그는 진지한 눈을 가지고 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사랑스러운 반지.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파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결혼할 거야? 우리는 결혼해요. 나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예상 반응. 엄마, 저 돌아왔어요. 정말 괜찮아요. 나이차가 많고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딸 미정이 너무 커서 걱정이에요. 아들 준호가 얼굴빛으로 물었다. 그리고 엄마, 결정이 너무 빨라요.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모든 아이들이 말하는 그것은 실제로 우려사항이지만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는 모든 것을 고려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정말 즐거웠어요. 화려한 것보다는 깔끔한 웨딩드레스, 한복을 입고 있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20살이에요. 나는 신부보다 더 설렌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들어가자마자 공기는 장미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꽃이 침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방은 촛불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다. 미현, 좋아요. 동원이는 긴장했다. 내가 물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껴안자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무엇이 당신을 울게 만드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동원이는 당황한 듯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할 뿐이에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끝내지 못했지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20년 안에 나의 옛 몸을 보면 외로움을 느낀다. 당신이 실망할 가능성이 걱정됩니다. 가득 찼지만 너무 많았어요. 나는 감정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나에게 부드럽게 다가와요. 나는 당신을 안아요. 당신은 진짜 누구예요? 너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평생 너를 보호할 거야. 나는 그가 한 말을 듣고 울었다. 나는 분명히 긴장하고 당혹스러웠다. 나는 동원이의 손을 잡아 내 몸을 멈췄다. 사랑. 나는 그날 밤에 확인했고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것. 나는 그를 내버려 두었다. 내 사랑, 내 두려움, 모든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자 열렬한 사랑의 흔적이 보였다. 내가 깨어났을 때 그는 그녀 옆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동원을 고려하세요. 이제는 나에게도 따뜻할 것 같다. 그 순간 나에게는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는 어렸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깊은 사랑과 즉각적인 안전. 저는 인생이 매우 변덕스럽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여름이 오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덥습니다. 무언가가 천천히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것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그 이후 동원의 행동은 점차 바뀌었을까? 첫째, 급속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수.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회사는 언제부터 채용을 시작하나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찍 떠났다고 하더군요. 자물쇠. 오늘은 특히 갈비찜을 시작해요.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할게요. 동원 씨는 도시락에 고마움을 표했다. 나는 이해했지만 예전처럼 웃지 못했다. 아니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퇴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긴급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그래서 당분간은 초과 근무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남편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당신의 일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습관이 없어서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그것이 증가함에 따라 나는 다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시작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시위를 지지한다. 괜찮아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세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첫날이나 이틀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밤 10시입니다. 아마 한두 시간 늦었을 겁니다. 저는 보통 밤 11시 이후에 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일이 매우 바빠졌습니다. 당신은 상상도 못할 만큼 바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시작은 했지만 다쳤어요. 우리는 동원을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할 일이 정말 많죠. 그러던 어느 날, 동원이 나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나는 들어가서 수프를 데웠다.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줄게요. 방금 저녁을 먹었어요. 그룹 저녁 식사.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통지하신 경우 동원은 그가 기다려줄 거라곤 생각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빠른.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연락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동원이는 목욕을 하러 갔다. 또한 내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잠들기 전 날은 언제나 나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일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대화조차도 잘라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신가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랬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지금까지 늦었지만 오늘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일상생활을 말해주었습니다. 주어진. 나는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묻는다. 그냥 일하다. 짧은 대답은 많이입니다. 그냥 당신의 눈빛이 그렇다. 다르잖아. 나를 보지 마. 대화를 너무 피하는 것 같아요. 예민한지 모르겠지만 동원이는 믿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일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결혼한 지 약 2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날 동원이는 평소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나는 행복한 기분으로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으로 인사드렸는데 동원이 표현은 날씨는 어두웠고 평소와 달리 숟가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듣지 않고 심호흡만 했습니다. 나는 쉬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직장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하지만 동원이는 재빨리 내 손을 잡았다. 미연아, 알았어.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실제로 줄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모든 문제는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동원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동료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회사. 나는 시작하기 전에 미현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제가 성공하지 못하면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걱정이에요. 그 갑작스러운 고백은 나를 놀라게 했다. 회사는 회사입니다. 다 알아보았는데 현재 상황은 좀 그렇네요. 힘들어. 돈이 필요해.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돈 문제가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부드럽게 물었다. 비용은 3천만 원이에요. 만약 일주일 동안 빌려줄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 나는 이자를 붙여 갚겠습니다. 하지만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동원이 진지한 눈빛. 끝났어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맙소사. 엄청난 금액이긴 하지만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한국 식당을 운영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는 돈을 절약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거. 남편이 경제적 지원을 해줍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갈 것이다. 동원이여. 그는 나를 꼭 껴안았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매우 정말 미안해요. 저는 남편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부끄럽다. 나는 다음날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동원으로 가세요. 이 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동원이에게 돈을 주기를 바랐다. 저는 일주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당신의 걱정은 좋은데 우리는 커플이니까요. 서로 돕는 것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정확히 일주일 후 그는 집에 가서 봉투를 줘. 저는 3천만 원과 이자를 내놓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갚겠습니다. 이 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모두 돌려주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대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물론 반품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금 늦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가지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나는 동원이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동의해요. 다행히 저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현 씨는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 걱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오랜만에 술 한잔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나는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정말 애정이 넘치고 편안하네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주 후 동원.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아요. 동원 씨, 참 매력적이시네요. 미현은 주저하며 내 앞에 앉았다. 선생님, 같은 질문을 다시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직도 큰 고객이 있거든요. 초기 물량을 충족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꼭 갚겠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이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작은 원이다. 나에게도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안에 돌아올 수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거래가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성공하면 완전히 확립될 것이다. 조금만 긴장했지만 지난번에는 잘했어요. 스폰서 동원. 동원이는 내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아내와 나는 그의 경비원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부부가 서로를 지지한다는 걸 알아요. 다만 이번에는 매장 운영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제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동원은 귀중하다. 그는 나를 꼭 껴안고 고마움을 표했다. 나는 동원으로부터 계속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렸다. 귀하의 성공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기대는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 같다. 나는 내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제 불안이 현실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5천만 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동원의 태도는 대출 이후 점차 바뀌었다. 다르게 유지하세요. 잠깐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 보호됨. 나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동원 씨의 사업 활동에 대해 주의 깊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돈이 잘 쓰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원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지만 사업 파트너, 지불, 시간이 늦었으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힘든 일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약간 잔소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서 직접 해보자. 제가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나중에 동원되었습니다. 액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이상해져서 나는 너에게 연락하는 것을 멈췄다. 집에 없는 날도 있어요. 많이. 그냥 전화에 응답하면 비용이 덜 들 거예요. 당신은 아무리 걱정해도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 미안해요. 더 있어요. 저는 밤새도록 고객과 회의를 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공장에서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런 변명은 점차 늘어났고 처음에는 나는 그 말을 믿었지만 걱정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동원 씨는 이제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 냄새가 난다. 나는 여기에 있어요. 최근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저는 그것이 무해하고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동원이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하는 동안 술자리에 자주 참석해야 할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전과 똑같고 너무 진지해 미현. 당신이 걱정할까봐 걱정이에요. 조심할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인간이었을 때부터 변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는 방식과 내가 말하는 방식.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내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도 매장을 관리해야 해요. 갑자기 동원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화가 났다. 돈뿐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니? 생각처럼 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응에 나는 놀랐다. 그는 전에는 나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동원은 문을 닫았다. 나는 문을 닫고 밤 12시에 나왔다. 그걸 극복한 후에 나는 다시 취했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었고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원하다. 그는 내려오자마자 의식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나는 담요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해줘. 그러나 그가 내 사람이라면 나는 그가 잠든 후에 옷을 정리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내 휴대전화가 진동하고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설치했어요. 저는 종종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사용 권리를 침해합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꼈다. 화면을 봅니다. 어디 있니? 얘야?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먹는다고 생각하면 손이 떨린다. 새벽 이후에 동원에 연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항상 이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다른 게 있나요? 여성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다. 숨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세요. 나는 원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다. 저는 제 마음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눈을 뜨지 않고 밤새 깨어 있을 수 없어. 오늘 아침 나는 동원이에게 물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동원이가 질문을 던졌다. 저는 잠시 동안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요즘 왜 갑자기 집에 없니? 도착했을 때 돈을 지불하지 말고 전화를 받지 마세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네요. 동원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일이 바빠서요. 제 생각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글쎄요. 사실 그건 회사와 관련된 문제일 뿐이에요. 네, 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냥 두면 더 이상 잘하지 않을 정도로 자랐어요. 불안이 치솟을 때 어젯밤에 당신의 휴대전화에서 그것을 시작했어요.
동생의 위치를 묻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누가 보낸 것입니까? 동원이는 표현이 명확하네요. 진화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놀란 듯했지만 곧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표현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잊을 수 없는 듯합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누구이고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새벽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어렵다. 그는 잠시의 침묵 후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질문을 보낼 사람은 내 사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신과 소통했습니다.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의 눈과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사촌. 새벽 1시에 남동생이 형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에게 물어보세요. 동원이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부정행위를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사촌을 후원했어요. 저는 제 직업을 위해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그 메시지에 대한 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는 너의 슬픈 눈빛이 나를 슬프게 만든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아직도 노력 중. 그렇군요. 사촌이 일하고 있어요. 그는 내 동생이에요. 동원은 살짝 고개를 저었다. 동의해요. 저는 미현이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를 사귈 시간도 없어요. 제 사업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나는 갑자기 화가 났다. 나는 후회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나는 부끄러웠고 미안했고 당신은 의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원이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미안합니다. 저도 지금 집에 있어요. 나는 제때 청구서를 낼 수 없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세요. 갑자기 두동원의 얼굴이 더욱 진지해졌다. 나는 당신에게 알렸습니다. 사실 회사는 현재 진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모든 투자를 잃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있어요.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돈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2억이라는 숫자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많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20년 이상에 걸쳐 배웠습니다. 저축과 연금은 종종 담보로 제공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빌려야 할 돈의 양입니다. 2억은 상당한 금액이지만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눈으로 나는 그것을 보았고 평생 갚을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여 더 큰 보상을 줄 것이다. 미연아, 너는 내 유일한 선택이야. 그는 울고 있다.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마침내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걸어야 하는데 동원이 말하길, 만약 성공한다면 당신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동원이의 편지를 받았다. 나는 당신을 안아요. 저는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연아, 너는 성공할 거고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뒤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모든 저축을 파괴했고 연금도 파괴했습니다. 2억 원을 빌렸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고 그 돈을 전부 다 투자했습니다. 동원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동원, 내 손에 너무 감사해. 나는 당신에게 키스를 받았어요. 나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미연아, 너에게 줄게. 동원이는 돈을 받고 떠났다. 그 후로 동원은 완전히 사라졌다. 집에 돌아오는 일도 없고, 전화도 없고, 메시지도 없어요. 아니요.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전화는 항상 꺼져 있어요. 아직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속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수십 번씩 이 일을 했습니다. 동원에 문의했는데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 기계음을 듣자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파괴되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해요. 그가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동원이는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방금 깨달았어요. 사기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아마도 나는 걱정이 되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동원 사무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처음부터 정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무실에 없어. 아니요. 이 건물은 전에는 몰랐어요. 나는 앉아서 매니저의 답변을 지켜보았다. 이제 끝났어요. 나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술이 틀렸습니다. 다쳤을 때 건너야 할 다리. 나는 너무 떨려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나는 멍청한 것 같다. 사랑인 것 같은데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딸 미정에게 알렸다. 나한테 전화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미정 씨,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딸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무엇을 할까?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믿는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엄마, 나는 떨린다. 그는 떠난다고 발표했다. 내가 말한 후 미정은 한숨을 쉬었다. 쉬는 동안 나는 선언한다. 울지 마. 엄마가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리시면 미정이 올 거예요. 무언가를 공부하다. 저는 시작했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충격을 받을 거예요. 심호흡을 할게요. 쉽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김동원 어머니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건의 결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몸이 떨렸다. 추워요.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른 많은 여성들처럼 그는 내 돈을 훔쳤어요. 결혼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갖게 되었어요. 제공해주신 손. 저도 처음엔 긴장해서 그랬어요. 그 남자의 어머니.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기당했습니다. 시간의 거짓말. 그가 한 달콤한 말은 나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었다. 언제나 따뜻한 손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건 어렵죠. 너무 힘들어서 항상 경찰에 전화해요. 하지만 나는 빨리 대답할 수 없었다. 보고서가 출판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면 회복될까요? 나는 눈물이 난다. 비가 옵니다. 엄마, 미정이는 너무 걱정돼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거의 진정되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 김동원이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찰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미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내 돈을 가져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시 돌아오는 건 매우 어려울 거예요. 사기꾼들이 돈을 받으면 횡령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게 어리석은 일인가?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뭐가 남았을까? 동원이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비록 잃어버렸지만 내 인생의 나머지 부분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찾고 있었어요. 자산 회수 절차.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동.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위해 준비했어요. 이를 합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씁쓸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나는 가입했고, 나는 내 인생의 나머지 부분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게는 내가 살면서 재정비할 거야. 나는 혼자 여행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 나는 그것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았다. 이혼 절차. 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완료되었고, 업무도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내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어수선해요. 나는 비어있는 기분으로 가게에 갔지만 여전히 손에 돈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 연인은 거리를 걷지 않아요. 당신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저도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편, 다시 한번 그 순간 나는 기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제가 믿는 건가요?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거짓말을 듣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생각에 갇힐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게다가 내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요리를 하고 바쁘게 지내세요.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천천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마치 혼자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외로움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아이디어를 즉시 활용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아요. 딸 미정이 오랜만에 가게에 찾아왔어요. 나는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웃는다. 미정아, 나는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엄마, 이제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감정을 느꼈다. 어디에서 왔어? 따뜻한 느낌이 옵니다.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걷다. 나는 천천히 시작했지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먼저 자신을 돌보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당신이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에요.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 우리는 아래의 모든 내용을 공개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닌 나 스스로 외로움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매 가능.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근처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가입하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미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을 위해 한 번의 클릭을 추가해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지혜롭고 따뜻하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